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5세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상상도 못한 반전으로 끝나게 된 사연입니다. 우선 제 가정 환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외동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공무원과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며 저를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정말 공주님처럼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남편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고 성실하고 착한 성격에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남편 위로는 시누이가 둘 있었는데 큰 시누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해서 역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니? 우리 민수가 정말 복이 많구나. 시아버지께서도 정말 자상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얻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거라.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건설회사를 하시다 보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저희에게 주신 거였죠. 35평 아파트였는데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과분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해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대우 못 받는다.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 2년 후 첫째 아들 준우를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손자를 얻게 된 기쁨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을 정도였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가 태어났구나. 정말 고맙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께서도 산후조리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매일 보양식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시누이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시누이 은지는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누이 부부에게 난임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제가 첫째를 낳고 나서부터 은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참 쉽게 임신하네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질투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은지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첫째 준우가 2돌이 지났을 때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도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현우가 태어나고 나서 시댁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더욱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안이 든든하다. 손자가 둘이나 있으니 후계자 걱정은 없겠어.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예전만큼 저에게 살갑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쉽게 아이를 낳네. 우리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듯한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둘째 현우가 100일이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은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언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형수는 쉽게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은지를 달래시면서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은지야, 울지 마라.
너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힐끗 보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닮지 않는 경우가 많잖니. 특히 우리 현우는 우리 집안 사람들과 영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께서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현우를 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상하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데 현우는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네. 준우는 그런대로 우리 집안을 닮았는데 말이야.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요즘 병원에서 아이 바뀌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제가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의심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우는 분명히 저희 아이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후로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은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했어요. 형수, 현우는 정말 형수 남편을 안 닮았네요.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현우의 외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현우에 대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글쎄, 나도 현우가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긴 해. 혹시 정말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 현우는 분명히 우리 아이야. 하지만 남편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결국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DNA 검사를 해보자. 그래야 의심이 풀릴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현우는 분명히 저희 아이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아니다. 검사를 해봐야겠다. 우리 집안의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때 옆에서 은지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이런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이렇게 계속 의심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검사해요. 대신 결과가 나오면 다시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저희는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어요. 남편과 현우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고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여보, 만약 검사 결과가... 남편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현우는 분명히 우리 아이야.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현우가 저희 아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9% 일치하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현우는 저희 아이였어요.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현우는 분명히 우리 아이라고 했잖아. 남편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이제 시댁에 가서 결과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저는 당당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은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결과지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봐요. 현우는 분명히 저희 아이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결과지를 받아서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셨어요. 그리고는 은지를 보시더니 뭔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이게 맞나? 은지도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거. 그때 시아버지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결과지를 보여드리자 시아버지의 얼굴도 순간 일그러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검사 결과에서 현우가 저희 아이라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사실은 우리가 숨긴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사실 민수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내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하지만 사실 민수는 내 핏줄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DNA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혹시 민수의 출생 비밀이 밝혀질까봐 걱정했던 거야. 은지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형수를 의심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빠가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숨기려고.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저를 의심한 것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출생 비밀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의심하고 괴롭힌 건 다 그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과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나쁜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를 의심하고 괴롭혔지. 시아버지께서도 다시 무릎을 꿇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나도 정말 미안하다. 민수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안도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출생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밝혀진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수는 모르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왔거든.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챈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런 표정이야?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남편이 앉자 시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핏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건 아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잖아. 그 후로 시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정말 미안해하시며 저를 더욱 잘 대해주셨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은지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형수,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비록 피는 다르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남편도 시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예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아요.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정말 잘해주세요. 자신이 과거에 저를 의심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하시거든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바보였다. 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 의심을 했니? 현우도 이제 시댁에서 정말 귀여워해요. 예전에는 현우의 외모 때문에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거든요. 은지도 나중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형수, 제가 예전에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 제 결백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숨겨진 출생 비밀까지 밝혀지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비록 시아버지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시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우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죠. 현우와 준우도 이제 시댁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자를 정말 애지중지하시고 시아버지께서도 손자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들이 시아버지를 부르면서 달려갈 때의 시아버지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해주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역시 가족은 진심이 통해야 하는구나.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어요. 지금은 둘째 현우가 돌이 지났는데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시댁에서도 현우를 정말 귀여워하시고 더 이상 외모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세요. 우리 현우가 제일 예쁘다. 누구를 닮았든 우리 손자가 제일 예뻐. 시어머니께서 현우를 안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준우도 동생을 정말 잘 돌봐줘요.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엄마, 현우 울어요. 우유 주세요. 이렇게 동생을 챙기는 준우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남편도 이 일 이후로 가족에 대해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출생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해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보, 아버지가 나를 친아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구나. 정말 감사해. 남편이 종종 하는 말이에요. 이제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란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은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는 저를 질투하고 견제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한 시누이가 되었어요. 형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이가 없다고 해서 형수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게 부끄러워요. 은지가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저도 은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 은지야. 우리 이제 정말 자매처럼 지내자. 은지도 나중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딸들이었고 시댁에서는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죠. 우리 집에 이제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정말 복받은 집안이야. 시아버지께서 손자 손녀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정말 화목한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를 보고 긴장했다면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준우와 현우 그리고 은지의 쌍둥이 딸들까지 4명의 아이들이 함께 놀면 집안이 정말 활기차져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숨바꼭질해요. 아이들이 시댁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제게 정말 딸처럼 대해주세요. 예전에 저를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시면서 저를 더욱 아껴주시거든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바보였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의심했으니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들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예전에는 저를 견제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께서도 손자들을 정말 예뻐하세요. 특히 현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모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현우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현우는 정말 똑똑해 보여. 눈빛이 다르다니까. 시아버지께서 현우를 안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저의 관계도 이 일을 통해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여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자. 남편이 제게 한 약속이에요. 저도 그 약속에 동의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지. 이제 우리 부부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요. 아이들도 이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준우는 벌써 5살이 되었는데 정말 의젓한 형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엄마, 현우가 울면 안 돼요. 형이 달래줄게요. 이렇게 동생을 챙기는 준우를 보면 정말 기특해요. 현우도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정말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시댁에서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현우는 남편의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현우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시아버지께서 현우를 부르시면 현우는 정말 좋아하며 달려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피가 다르더라도 외모가 다르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구나.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가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드라마 같다고 해요. 실제로 겪은 저도 가끔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야.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억울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거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더 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편안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요. 지금도 현우와 준우가 거실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가족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언제 가요? 준우가 물어봐요. 시댁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는 준우를 보면 정말 기특해요. 이번 주말에 가자. 제가 대답하면 준우와 현우가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도 시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소중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